94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권 산림개발 및 보전 제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81번 녹화식물에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93회 3교시에서 산림의 침식 방지를 위한 녹화식물의 요구 조건을 침식 방지 측면, 그리고 식물 자체 특성, 시공 유지관리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녹화식물에 요구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침식작용과의 관련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화가 암질의 풍화토 비탈멘이나 특수토양의 일종인 매립지에서는 표면 유출수의 소류력에 의한 침식량이 무적 충격력에 따른 침식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식물은 표면 유하수의 유속의 감소의 효과보다 무적 충격력 완화의 효과가 커야 합니다. 즉, 연면적이 넓으면 직접 강우를 차단하게 되어 완화 효과가 크며, 또한 연면적이 증가하면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무적의 낙하 속도가 점차 감소되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생육 환경이 열악한 비탈면에서 발금 및 생육이 가능한 식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공상 공사 비용과 관리 경비가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녹화식물에 요구되는 조건을 침식 방지 입장, 그리고 식물 자체의 요구 특성, 시공 관리 입장에서 살펴보면, 먼저 침식 관리 입장에서는 연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량이 많아야 하고 성립 밀도가 높아야 하며 지상부를 잘 피복해야 합니다. 근기의 발달이 뛰어나야 하고 토양의 고정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식물 자체에 요구되는 특성을 보면 종자의 다량 결실이 가능해야 하고 초보는 단연생으로 초장이 낮아야 합니다. 초기 생장이 빨라야 하며 토지 요구도가 적어야 합니다. 산성토양이나 건조에 잘 견뎌야 하고 번식력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강해야 합니다. 상록기간도 길어야 합니다. 시공관리 입장에서 구하기 쉬워야 하며 시공비가 저렴해야 합니다. 시공성이 뛰어나야 하고 유지관리에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과의 위화감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1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2번 녹화공학 중에 리사이클, 식생공, 표토보전입니다. 84회 4교시에서 표토보전, 그리고 105회 3교시에서 생육식물 및 유기폐기물의 리사이클에 대하여 설명하라 하는 문제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리사이클 녹화공에 대해서 살펴보면, 리사이클이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리사이클 녹화는 각종 개발과 동시에 소실되는 산림의 녹색 자원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녹화 기술입니다. 산림지역의 개발에 의해 폐기물로 버려졌던 수목, 표토, 메토종자 등은 재이용이 가능한 자원이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녹색 공간의 확보와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도시의 공원이나 가로수의 가지치기, 하해 작업 등에서 생기는 유기 폐기물도 퇴비화의 방법으로 공원이나 녹지의 조성과 관리할 경우 재이용함으로써 녹색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이러한 리사이클 녹화 기술은 생태계의 보존에 있어서도 유효한 기술입니다. 녹색 자원의 리사이클은 바이오톱 이식 등의 여러 가지 기술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최근 대규모의 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화, 기계화 및 능률화를 고려한 새로운 기술적 전개가 요구되고 있어 리사이클 녹화 기술은 표토보전, 메토종자 이용, 수목의 줄기사업, 건조이식, 그리고 유기폐기물의 비료화 등 다방면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폐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으로부터 각종 폐기물을 이용한 녹화공법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화에 사용된 리사이클 재료의
대부분은 식생 기반제나 침식 방지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녹화 기초공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리사이클 자재로는 간벌재, 벌채목, 벌근, 건설 발생토, 그리고 하수 슬러지 등 지역사회로부터 배출된 폐자재입니다. 폐자재 발생 지역이 자연도가 높은 지역일 경우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이나 환경 오염물질 등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유해물이 포함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발생 재료에서는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러한 자재들을 활용하는 시공 방법들이 무수히 개발되고 이에 따른 많은 자재나 배합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종래의 품질 기준에 의한 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 생육 상태, 그리고 내침식성, 도입 가능한 식물과 식생 연속성 등의 사전 실험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공 규모 그리고 시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자재의 확보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토 보존과 이용은 토양은 식물과 토양 동물 그리고 토양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표층 부분의 표토에는 유기물이 분해되어 생긴 부식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토양 동물과 토양 미생물 그리고 메토종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토를 개발 행위 시 보관하였다가 녹화의 기반으로서 재이용하는 것이 표토 보존입니다. 표토 보존의 순서는 조성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표토 조사를 시행하여 표토의 성질, 분포 상황, 그리고 이용 가능한 양 등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개발 행위 후에 녹화를 위한 공법별 표토의 필요량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표토를 채취, 운반, 그리고 가적 방법의 계획을 구상합니다. 표토의 채취는 불도저나 포크레인을 이용하고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임시장소에 모아둡니다. 운반한 표토의 표면은 건조와 비바람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해 때로 피복하거나 시트로 덮어 보관하여 사용합니다. 다음 생육식물의 리사이클을 살펴보면 생육식물의 리사이클로는 이식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개 이식은 사전에 뿌리 절단이 필요하거나 이식 시에 고사하는 일이 많고 이식 후 생육이 불량한 것이 많다는 이유 등에서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근주 이식과 대형기계에 의한 대목의 이식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근주 이식은 맹하력이 강한 손목을 대상으로 하여 줄기를 지표면에서 30에서 50cm 높이로 절단하고 근주를 굴치하여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이식의 경우에는 지하부의 줄기나 지엽, 하부의 근개와의 균형이 나빠 고사나 생육불량이 되는 등의 결점이 나타나지만 근주 이식에서는 근주의 상태에 따라서 맹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활착이 좋고 맹아지의 성장도 양호합니다. 이식을 기계화하는 것은 대형의 굴치 그리고 운반기를 이용하므로 뿌리를 충분히 크게 굴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빠르게 운반하여 식재하기 때문에 활착도 양호한 장점이 있지만 접근이 어려운 산지 내에서는 적용이 어렵고 소모 비용도 많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생육식물의 줄기와 가지의 재이용에 대해서는 굵은 가지를 삽목으로 이용하는 것이 시험되고 있습니다. 삽목에 이용되는 삽수는 일반적으로 맹아지나 어린 나무 등의 얇은 가지가 발근이 양호하지만 굵은 가지인 경우에도 수분 증산 억제제와 발근 촉진 물질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 양호한 발근이 확인되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얕은 가지에서 발근하여 어린 묘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집 울타리나 섭채공 등이 녹화 공법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기 폐기물의 리사이클을 살펴보면
산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수목의 가지, 잎,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가지와 하해 작업의 산물은 유기 폐기물로 처분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 유기 폐기물은 퇴비화하여 재이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독일에서는 생태 비료 시스템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퇴비는 공원이나 녹지의 식재 공사의 유기질 비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퇴비화 시에는 유기 폐기물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퇴비의 완숙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퇴비화 외에도 유기 폐기물을 직접 칩으로 만들어 녹지에 살포하는 우드칩 멀칭을 통해 피복 멀칭 효과와 칩이 분해된 후 비료로서의 효과를 기대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1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3번 회선지 복구에서 토속 채취지의 채석장 안전 녹화 공사입니다. 83회 3교시에서 채석장 채굴 잔벽의 안정 및 녹화 공사, 그리고 80회 4교시에서 채석지 복구 공사에 있어서 채석 적지를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안정 녹화 공사에 대해 설명하라. 그리고 104회 4교시에서 채석장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방법을 측면도 함께 그려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토속 채취 복구에 대해 살펴보면 토속 채취 복구란 석재 채취 작업이 종료된 직후에 채석 적지 채석장을 식생 녹화 공사에 적합하도록 잘 정리하고 붕괴 방지를 위한 사면 안전 공사를 실시한 후 경관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식생으로 최선의 기술로 훼손된 임지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녹화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채석 적지별 안정 및 녹화 공사는 채석지 안정 녹화 공사는 복구 준비 조치 공사와 복구 공사로 구분 실시합니다. 먼저 복구 준비 조치 공사는 채석지 안정 녹화 공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복구 준비 조치 공사로 비탈 다듬기 공사와 잔벽 소단 설치 공사를 실시합니다. 보존구역의 비탈 다듬기 공사는 채석장과 임접지와 사이에 있는 보존구역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면 다듬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토사인 경우 사면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뜬돌, 부석 등을 제거하여 비탈면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비탈면이 암석인 경우에는 곡괭이, 빅해머, 햄머 또는 소형 차감기에 의하여 암석을 삭박하거나 낙석 위험 암반을 제거합니다. 다음 잔벽의 비탈 다듬기 공사는 노천 채굴이 끝난 채석장의 잔벽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석의 풍화 정도와 암석의 불연성 면의 방향 등에 따라 적당한 높이와 너비를 가진 소단을 설치해야 하며 적당한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사면을 다듬습니다. 채석장 잔벽의 비탈 다듬기 공사는 높이 15m마다 5m 이상의 너비를 갖는 소단을 계단식으로 설치하며 잔벽의 경사도는 75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암질에 따라 비탈 경사와 소단목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설치하는 소단의 너비는 상부에 설치하는 소단의 너비보다 넓게 해서 상부의 물매보다 하부의 물매를 완만하게 하며 잔벽의 높이가 높을수록 상부로 갈수록 소단 간 높이를 하부에서 보다 낮게 조성하는 것이 안전녹화 공사 시공에 효과적입니다. 그림은 쇠공제 및 토목, 매립용 채석장 계단식 채굴에서의 잔벽 설정 모형도입니다. 먼저 위쪽에서 잔벽의 평균 규를 1대 0.6으로 하고 보존구역 너비 5m 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부 소단상 높이는 5m 간격으로 하고 하부에서는 10m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 공사도는 60도로 하고
소단간 구창면 경사도는 70에서 75도로 하며 소단 너비는 2m로 합니다. 다음 건축 및 수출용 원석 채석장, 수직벽 및 계단식 채굴에서의 잔벽 설정 모형도를 보면 먼저 상부에서 잔벽의 평균 길이를 1대 0.6으로 하고 보존구역 너비를 5m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단 높이는 10m로 합니다. 밑에 잔벽 밑바닥의 평균 구역이고 평균 경사도는 60도로 합니다. 그리고 소단 너비는 6m로 하고 6m로 합니다. 그리고 잔벽은 수직으로 하고 수직으로 조치합니다. 이상 네. 다음은 복구 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석 적지를 보존구역, 채굴 잔벽, 산물 처리장 및 퇴적장 구역, 그리고 진입로 및 기타 구역으로 구분하여 안전 공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보존구역 안전 녹화 공사는 채석 잔벽의 상부에 있는 보존구역에는 주로 돌림수로와 흙막이 공사로 사면을 안정시키고 새 심기, 씨 뿌리기와 나무 심기 등으로 녹화합니다. 절개지 상단부에는 낙상 및 붕괴 예방을 위하여 유해 방지시설, 철책, 그리고 산비탈 돌쌓기를 실시합니다. 채굴 잔벽의 안정 녹화 공사는 산지관리법의 복구 설계서 승인 기준에 준하여 안정 및 녹화 공사를 실시합니다. 복구 준비 조치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비타다듬기 공사로 소단을 설치하고 잔벽 높이를 조성하여 안전 녹화 공사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소단상에는 수목을 식재하고 내측에 횟수로를 설치하여 소단간 사면에는 위치에 따라 종수로를 설치하고 남변 사면에는 요철 정도에 따라 세직공법 등을 시공합니다. 여기 내측에 횟수로가 아니라 횡수로, 횡수로를 설치하며 소단간 사면에는 위치에 따라 종수로를 설치하고 안반 사면의 요철 정도에 따라 세직공법 등을 시공합니다. 소단의 높이는 안반일 경우 20m 이하 간격으로 하되 기승막이, 산비탈 돌쌓기, 녹화공법이 가능하도록 폭 2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합니다. 소단에는 식생 녹화를 위하여 최소 60cm 이상 객토를 실시합니다. 기승막이 또는 산비탈 돌쌓기는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야면석 또는 채석상 폐석으로 철쌓기를 실시합니다. 소단 내 객토의 유실 방지를 위해 소단 내측에 암거, 명거 시설을 합니다. 절개 비탈면의 표면에 요철이 많아 시공이 쉬운 부분은 세직공법, 식생상공법 또는 종비토 뿜어 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합니다. 절개 사면과 안반의 전리 방향이 사면 방향과 동일한 지역은 앵커 받기 또는 롯볼트 공으로 암석 붕괴를 방지합니다. 다음 산물 처리장 및 퇴적 구역의 안정 녹화 공사는 채굴 적지의 평탄 부분에 대해서는 70cm 이상 객토한 후 파식으로 녹화시키며 퇴적장의 불안정한 사면은 수로내기, 축대식 옹벽, 기승막이, 흙막이 공사에 의하여 사면을 안정시킵니다. 급경사지 30도에서 45도 사이는 가의 급경사지는 직고 5m 이하 간격으로 심줄박기나 폭 1에서 2m의 소단을 설치하고 단상에는 산비탈 돌쌓기와 또는 선대 붙이기를 실시한 후 씨 뿌리기 또는 줄대 다지기로 피복합니다. 지표수 용출로 인한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소단상 후면에 소로내기, 반원관 등을 하고 사면 길이가 20m 이상으로 긴 지역에 종수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입출시킵니다. 단간 비탈면에는 줄대 다지기, 씨 뿌리기,
새신기 등 조기 피복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토록 합니다. 최하단부는 콘크리트 축대벽, 돌기승막이 등을 시공하여 토합을 지탱시킵니다. 성토 면적이 넓거나 성토량이 많은 경우에는 중복부에 땅속 흙막이나 심줄박기를 알맞게 시공합니다. 암기나 토사로 성토되었을 때는 점토로 복토하고 파식을 하거나 구덩이를 파고 충분한 객토를 한 후 식재합니다. 단상에는 1.5m 간격으로 대묘 60cm 이상을 식재하고 헥타르당 5,000본의 사방수송 또는 적지석수를 식재토록 합니다. 30도 미만 안경사지는 직고 5m 이하 간격으로 폭 1에서 2m의 소단을 설치하고 단상에 흙막이 또는 선대 붙이기를 시공한 후 파종 또는 식재합니다. 흙삭기 비탈면 길이가 길어 토합이 클 때에는 중복 부위에 땅속 흙막이 심줄박기 등 알맞은 공법을 적용합니다. 단간 비탈면에는 줄대 다지기, 씨 뿌리기, 새심기 등을 하여 피복합니다. 송토지 하단부는 토합 지탱상 필요할 때는 콘크리트 축대벽, 기승막이, 산비탈 돌삭기 등을 시공합니다. 암기나 사토로 성토되었을 때는 점토로 복토하고 파식을 하거나 구덩이를 파고 충분한 객토를 한 후 식재합니다. 평탄한 지역의 끝부분에는 뚝을 1에서 2m 높이로 설치하며 지표수가 성토지 겉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평탄 지역은 사방 50m 간격으로 수로를 설치하고 수로 합류 지점은 누구마기를 시공한 후 하류로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돌수로를 시공합니다. 상록 대묘 60cm 이상의 대묘를 헥타르당 5,000본의 사방수정 또는 적지적소를 식재합니다. 다음으로 진입로 기타 지역에 대한 안정 녹화공사는 계곡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계관부의 기승막이, 골막이 등을 시공하여 계상과 삼각을 고정하고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방댐을 시공하여 토성률을 고정시킵니다. 그의 사면에는 새심기, 줄씨 뿌리기, 그리고 나무 심기를 통해 녹화시킵니다. 다음은 경사도별 퇴적지 성토지에서의 안정 녹화 공사를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30도 미만의 안경사지에는 공정으로 땅속 흙막이, 당근기, 돌림수로, 선대 붙이기, 흙막이, 조공, 줄대, 다지기, 새심기, 파식 등을 하고 30에서 45불의 극경사 지역에서는 땅속 흙막이, 당근기, 돌림수로, 선대 붙이기, 흙막이, 조공, 줄대 다지기, 파식 등을 합니다. 중복부에서는 30도 미만의 완경사지에 대해서 땅속 흙막이, 당근기, 돌림수로, 선대 붙이기, 흙막이, 조공, 줄대 다지기, 새심기, 파식을 하며 30에서 45도의 극경사지에서는 심줄 심기, 땅속 흙막이, 당근기, 돌림수로, 산비탈 돌쌓기, 흙막이, 선대 붙이기, 조공, 줄대 다지기, 새심기와 파식 등을 합니다. 하단부에서는 30도 미만의 완경사지에서 기승막이, 산비탈 돌쌓기, 수로공, 선대 붙이기, 흙막이, 줄대 다지기, 새심기, 파식 등을 하며 극경사지인 30에서 45도 지역에서는 기승막이 또는 축대벽, 그리고 산비탈 돌쌓기, 수로공, 선대 붙이기, 흙막이, 줄대 다지기, 새심기, 파식 등을 녹화공사로 합니다. 그림은 채석 잔벽 안정 녹화공사 개념도로 정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공정별로 돌 흙막이 공사, 돌 수로 공사, 새심기 공사, 차폐수벽. 제일 앞에는 차폐수벽 공사를 실시합니다. 산물처 이전 퇴적장 구역에서의 차폐수벽하고 그 다음에 소단산 객토 식수공법은 위쪽으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객토 자료 새심기 공사, 동굴
식물 녹화공사, 그리고 돌림수로, 그리고 낙상 방지체 설치. 여기가 낙상, 그러니까 차폐수벽을 설치한 다음에 낙상 방지책을 설치하고 위쪽으로는 돌림수로를 쭉 설치합니다. 그리고 배수로는 하단으로 배수로를 하게 하고 덩굴식물을 위에서 덩굴식물을 앞에서 덩굴을 올라가게 하고 소단을 각 소단상 객을 설치하고 소단상 객토를 합니다. 소단입니다. 소단이고 이쪽으로 되는 건 돌림수로입니다. 돌림수로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돌림수로가 오는 겁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채선장벽 안전녹화공사 개념도 측면도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배수구와 둔턱을 설치하고 차폐수벽 그리고 차폐수벽 앞에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고 바로 밑에 덩굴식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관목 초본유 파식 분사 시 뿌리기를 실시하고 상하 덩굴식물 식재 녹화 피복을 실시하고 거기서 세직 공법을 합니다. 소단은 2m 이상 지금 규정은 5m로 바뀌었습니다. 5m 이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5m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식생상을 조정하고 소단상 녹화 식수를 합니다. 그리고 소단 덱토 식재공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단 배수구를 설치하고 여기는 60도 이하가 아니라 지금 75도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직공법 식생상 식생녹화시설 그 다음에 덩굴시설 상향으로 그리고 또 위에서는 하향으로 덩굴식물 내리고 비탈면에선 돌림 배수로를 설치하고 제일 위쪽에 위에 방지선은 낙석 방지 철책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 산입식생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목기술 3권 산림경영 5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채석장 채굴장벽 안정 및 녹화공법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설계소 승인기준 별표 시행규칙 별표 6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초의 소단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cm 이상 흙,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 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차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흙을 덮고 수목, 그리고 초본유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합니다. 덮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관광휴양지, 명승지, 공원 주변 등 경관 조성 또는 생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해서는 차폐공법, 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합니다. 산지 전용 그리고 산지 일시 사용 또는 토속 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속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cm 이상 흙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다음 광물의 채굴과 토속 채취지인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 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한 너비 5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대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인 장대 비탈면이 발생하는 때에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 60m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단이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여야 하고 단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석재를 채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광물의 채굴, 석재의 채취인 경우에 비탈면을 제한 각각의 소단, 바닥에 대한 수목식재는 제1호 감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 깊이 1.3m 이상, 너비
3m 이상의 구덩이를 파거나 돌을 쌓는 등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시설을 설치하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수에 차질이 없도록 비탈면과 소단의 종횡 배수로 및 사마루 축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토질이 척박하거나 회석 적지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과 생육이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색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용 석재의 굴채취인 경우에는 1대 0.4 이하일 것, 광물의 채굴, 그리고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채취인 경우에는 1대 0.5 이하일 것, 그리고 토사채취인 경우에는 1대 1 이하일 것 등입니다. 폐석 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cm 이상 흙을 덮어야 합니다. 도로, 철도, 연변 가시지역으로서 2k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 유지를 위하여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2m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 조림을 해야 합니다. 폐석 등이 많이 적치된 지역은 비탈면에 정지 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복구를 위한 식재 수종은 아카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산림식생과의 유사한 수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1호 감옥 본문에 따라 복구진에 수목, 초본류, 덩굴류를 식재할 경우에는 수목, 초본류, 덩굴류의 안정적 활착을 위하여 관수와 시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덩굴류의 경우는 식생유도선 등의 등반 보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1라목에 따라 차폐공법, 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는 경우에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탈면의 상층부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그림은 채석잔 잔벽면 녹화 무용도로 평탄부, 제일 아래 평탄부고 5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돌망대공과 객토공 60cm 이상 복타하여 하고, 그 다음에 경사는 75도 이내로 하고, 여기는 산림경관 창조지역입니다. 경관 조성을 위한 녹화 시공으로 초본 및 저목 위주의 식생유도, 그다음에 동물성 식물로 녹화하고, 산림 조성을 목표로 하는 녹화 시공은 교목, 저목, 초본 등 생물 다양성을 유도하고 후층 객토공법을 적용합니다. 올라오면 토류시설이고 이건 보존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층, 여기가 잔벽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그림은 산림공학 1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4번 토석채취지 복구의 노천채굴법입니다. 89회 4교시에서 토석채취 공법 중 노천채굴법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채석단지의 개발 방식을 살펴보면 노천채굴의 경우 재해 방지나 종료 후의 잔벽 유지와 식재, 채석 작업의 능률, 그리고 안정성 향상 등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채굴 방법인 계단채굴법, 벤치커트법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사면 채굴법이나 항도식 발파법 등은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단식 채굴법의 특징은 먼저 장점으로 평탄한 벤치플로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채굴이 규격화되고 대형 기계를 사용하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천우의 날씨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 채굴이나 원석의 배합 등 현장에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암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 선택 채굴이나 원석의 배합 등 현장에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천공 패턴 그리고
장악량 등의 화약량의 장악량 등의 발파 설계를 적정히 행하면 불규칙적인 큰 덩어리의 발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발파 진동이나 발마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업의 지휘 통제가 용이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계단 채굴법이 실시 가능한 넓이의 채굴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 시에 광범위한 토석의 절개를 필요로 하고 또한 중기 진입로, 원소 운반로 등 도로공사의 조성이 필요하며 채굴까지의 준비에 다액의 투자와 장기간을 요합니다. 대형 중기류의 구입 등 개발 당초의 선행 투자가 큽니다. 오퍼레이터의 양성과 중기류의 적정한 보수 관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상 내용은 최석 허가 및 복구 제도 개선 방향 2006년 산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5번 숲길 설계 원칙에서의 자연 친화적 숲길 설계 방향입니다. 87회 2교시에서 최근 등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자연 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위한 등산로 설계 시 고려할 측면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89회 3교시에서는 자연 친화적 등산로 설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등산로의 설계 원칙을 살펴보면 기본 방향은 경관, 환경,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시공 이후 정비 및 유지 관리 시 아래의 세 가지 항목을 고려합니다. 또한 생태, 문화적 요소와 기능적 측면이 조화되도록 설계, 시공 중에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설계와 시공 시기가 달라 현장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공정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장 공사감독관의 재량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음 설계 방향으로 먼저 경관적 측면입니다. 자연 경관과의 조화에 유의하고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수목과 야생화 표찰 이외의 볼거리와 역사적 이야기거리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현지 자재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합니다. 현지 식생 등을 활용합니다. 야생화 등 군락지와 조망지역의 주변 인목은 제거 또는 정비하여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속성, 일체성을 유지합니다. 부대시설과의 형태적 통일성을 도모합니다.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선형을 잡습니다. 정비한 시설물이 강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색상의 선택은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하고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의 자연성, 취약성, 보건력 등 입지 특성에 유의합니다.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확보 등을 고려합니다. 야생 생물의 생식과 생육 환경 보전에 유의합니다. 사고, 재해 방지를 적극 도모합니다.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지는 식생 복원을 실시합니다. 주변 환경의 조화에 유의하고 환경 조건에 알맞은 재료를 이용하며 지형과 식생 등에 배려하여 선형을 설정합니다. 지형 변화에 식생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훼손을 최소화하고 물을 분산시켜 등산로의 쇄골과 2차 훼손을 방지합니다. 자연 환경을 현저히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생 채취지는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기능적 측면으로 양호한 자연 속에서 쾌적한 이용과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편의시설은 인체, 공학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고 자연과의 접촉 활동과 자연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갖게 합니다. 부대시설과의 기능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도시 인근 등산로에서는
경관과 조망이 양호한 지역을 선택하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시설 등을 확충합니다.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이용 형태, 기능 등에 알맞은 정비를 시행합니다. 이상의 자료는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 2016년 산림청 자료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숲길의 설계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길의 설계를 보면 기본 방향은 등산로와 트레킹길, 산림 레포츠길, 탐방로 및 휴양, 치유숲길로 세분화된 숲길은 개념적인 측면이나 이용의 목적, 이용의 방식 등은 차이점이 있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조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법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숲길을 모두 통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단, 산림 레포츠의 길의 지정 이후 또는 시설의 조성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법은 본 매뉴얼에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숲길은 경관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환경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시공 이후 정비와 유지 관리 시에도 이를 감안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설계 방향을 보면 경관적 측면에서 숲길은 산림 고유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숲길 노선과 노선 주변의 다양한 경관자원과 이야기거리 등 숲길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지형적인 여건과 경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징적인 지점별로 세부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목과 야생화 표찰 이외에 기암 괴석이나 휴기종 등 볼거리와 지형의 역사적 이야기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설 안내판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야생화를 비롯하여 식생 군락지와 조망점의 주변 식생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생태계 보존을 우선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생태와 경관 자원과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정비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주변 환경과 형태적, 색채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노선의 선형은 종단과 횡단 경사의 굴곡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선형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수급 가능한 자재로 조성이 가능한 공정을 우선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돌계단, 돌묻히기, 노면경계 돌사골, 돌쌓기, 돌흙막이, 돌붙임, 돌탑, 목재 다리 등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과도한 시설물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은 인력 시공을 원칙으로 설계합니다. 환경적 측면을 보면 환경의 자연성, 취약성, 보건력 등 입지 조건과 생태적 특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보유지역인 자연공원과 산림보호지역,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식생군락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은 사전에 조사하여 우회할 지역과 이용할 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보존적 이용과 이용공간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이용공간과 보존공간을 명확히 구별하여 설계합니다. 노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용자에 의한 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면 정리공 등이 있습니다. 이용에 의한 훼손과 재해로 인한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숲길과 숲길 주변에 적극적으로 공법을 설계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숲길 훼손지와 숲길 주변에 발생하는 훼손지는 적극적으로 식생 복원을 계획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주변 환경 조건에 알맞은 재료와 색채를 이용하여 설계합니다. 대상지의 지형 및 식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지형 변화와 식생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종다양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훼손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다음 자연배수가 되도록 물은 최대한 분산시켜
숲길의 침식과 이로 인한 2차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현저히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능적 측면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노선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자연과 시설물이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단, 데크로드 등의 시설물은 인체공학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과의 접촉 활동과 자연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갖게 합니다. 부대시설과의 기능적 통일성을 도모합니다. 도시 인근 숲길에서는 경관과 조망이 양호한 지역을 선택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등을 확충합니다.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이용 형태, 기능 등에 알맞은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 2024년도 산림청 자료 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